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프랑스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필 받아서 올리는 거라 따로 자막이나 대본은 없고요. 즉흥적으로 쭉쭉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매년 수능 프랑스어 문제를 그냥 재미삼아서 풀어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1년 동안 교양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기 위해서 수업에서도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문제 푸는데 6분 걸렸고요. 다 맞았습니다.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이번 학년도 문제가 저는 정말 쉽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라서 쉬운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좀 쉬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항상 발음 문제가 나오죠. 밑줄치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플라스 라스 혹은 플라스. 자, 이 세가 쌍시옷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끄 소리가 나는지 이걸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답은 1번 성. 그래서 성이기 때문에 얘가 쌍시옷이죠. 나머지 크랩, 야도, 플라스, 귀신이 전부 다 크 혹은 끄 소리가 나요. 그래서 1번 답. 이 세는 뒤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모음에 따라서 소리가 갈리거든요. 스카, 고, 귀 요렇게는 쌍기역 소리가 나고, 다음에 스, 시 얘네는 쌍시옷 소리가 나요. 나름대로 명확하죠. 그리고 발음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에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베 소리가 나요. 근데 멍시 1군 동사의 마지막 혹은 알레 동사의 이 알 요 어미들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에흐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런 것도 자주 물어보고요. 다음 2번은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 사계절. 펑덩, 에떼, 오톤, 그리고 이베 방금 말했던 이베가 또 나왔죠. 그래서 골라주시면 5번 4번 바람이라는 낱말이 됩니다. 사계절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도 자주 다루는 것들이라서 아마 이것도 잘 외웠다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제가 답을 이미 다 체크를 해놔서 보이시겠지만 클레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고, 각각 이제 뭘 뜻하느냐, 클레어라는 말에 클린, 클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한, 예를 들어서 창문이 반짝반짝해서 잘 닦아놔서 클레어, 깨끗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바깥 잘 보이겠죠. 그래서 명확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Tu as bien compris cet exercice de maths. 이 수학 문제를 잘 이해했니? C'est clair maintenant? 이제 좀 명확하게 답을 알겠니? Oui, vous m'avez bien expliqué.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줬다. j'y vois plus clair. 그걸 내가 볼 때, 이 수학 문제를 볼 때 더 명확하게 보인다 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것이, 선생님은 지금 쥐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은 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되게 당연하죠. 얘들아 했니? 누구야? 너 잘 이해했니?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는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이라고 이제 존댓말을 하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서로 우라고 부르면서 무바이에 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실제 상황대로 고쳐줬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요거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수능 완성을 따로 보지 않았지만 내년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J'ai enfin fini la dernière page de mon livre. page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livre 보시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끝냈다. 여기선 정말 사전적인 의미로 페이지, 쪽수를 말하는 거죠. Après une mauvaise journée, il faut tourner la page et penser à la suite. 나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제 tourner la page를 해야 하고, 그리고 penser à la suite,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tourner la page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tourner la page. 그래서 이게 그냥 페이지를 넘기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 뭔가 과거의 일은 좀 덮어두고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럴 때 tourner la page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이 지난해, 지지난해,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거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멍게 동사를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멍게 동사의 두 가지 뜻이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 보고 싶어하다, 그리워하다 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가 부족하다. 사실 부족하다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먼저 나오는 뜻이긴 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부족하다.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고요. 자, ta famille ne te manque pas. 근데 이 동사가 좀 특이한 것이, 우리는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한다. 영어로도 I miss you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네가 나에게 그립게 한다라는 식으로 tu me manques, 이 사이에다가 실제 주어인 나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의 원래 이제 문형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manque à quelqu'un, 누군가에게 그립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워하는 걸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manque à 이렇게 쓰는데,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앞에 주어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pourquoi tu ne te rentres pas encore en août? 왜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니? ta famille ne te manque pas. 자, 여기서 주어를 내가 그리워하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너의 가족이 그립지 않니? si 뭐고? 자, 여기서 si는 내가 반박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렇다. 안 그러니? 라고 했는데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스어에서는 동사 자체를 내가 그러한지 아닌지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고 싶다. mais il me manque du temps. 여기서 일은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il me manque du temps 이라고 밖에
이 문장에 사실 밖에다가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 토드 travail 여기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 다음 알맞지 않은 것. 요거는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과제로도 다 같이 이제 편지 쓰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뭐 내가 휴가를 갔다 여행을 갔다 하고 거기서 뭘 느꼈는지 친구한테 잠깐 알려주는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썼었는데 보시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펠리스테이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편지 맨 마지막에 붙일 수 있는 말 펠리스테이션 축하한다 아니죠. 그래서 bien à toi, grosse bise, je t'embrasse, à très bientôt 전부 그냥 인사말로 편지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7번 바꿔 쓸 수 있는 것. 저기 address라고 써있는데 이게 1점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뭔가 문장으로 써있어 보이지만 address라는 거 주소잖아요. 그리고 영어만 하는 사람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드레스니까 주소겠지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라는 것만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고 3번 où habitez-vous 어디에 사시나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métier는 직업 nationalité 국적 quel âge avez-vous? 저희 quel âge 여기가 이제 나이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다음 quel est votre prénom? 요건 이름인데요. 이름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서양 이름은 이름 쓰고 성 쓰죠. 그 앞에 있는 요 진짜 이름만 가리킬 때 prén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번 알맞은 것 j'ai un problème informatique 나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쥐메드, 너가 나를 도와주겠니? bien sûr, 물론이지. 이렇게 물론이지만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가 중요한 건데 안 된다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된다고 했기 때문에 merci beaucoup, c'est sympa. 고마워, 정말 뭐 친절하구나 이런 식으로 답이 쓰여서 bien sûr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pas 더 이상은 안 된다. tu as tort, 네 말이 틀렸다. 다음 je regrette, 정말 여기서 후회한다가 아니라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이에요. pas question, 말도 안 된다. 그 다음 9번 초대장을 이해한 내용. 이것도 뭔가 길게 써있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Emma et Simon vous invitent à fêter le 70e anniversaire de leur cher papa.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러 엠마와 시몽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답이 나왔어요. 엠마와 시몽이 당신을 축하한다. 이게 이제 엠마와 시몽에게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주어예요. 당신을 초대한다. 그래서 5번 엠마 시몽을 파티 초대하고 있다가 아니라 얘네가 초대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를 찾아볼게요. 아버지 생신 축하 맞죠? 그리고 밑에 있는 정보들 보시면 le 10 décembre à 19h 12월 10 요거 저녁 7시 19시 맞고 파티 장소는 레스토랑 롱그비. 여기 장수 식당 긴 삶이니까 장수 식당이겠죠. 장수 식당에서 생일 파티한다. 이거 맞아요.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빈칸 그 disent les français le 1er janvier. 자, le 1er janvier 1월 1일인데요. 자, le premier 요것도 한번 배웠었던 게 일자를 말할 때 앞에 1 앞에는 무조건 르를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 쓰면 되는데 1일만 premier라고 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프랑스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pour le nouvel an. 자, 이게 새해죠. 새해. 오지 무난해. 일단 3번 답이고요. 자, bon appétit, 맛있게 드세요. bon voyage, 여행 재밌게 하고 와. joyeux Noël,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 메리 크리스마스죠. 다음 bon soirée, 저녁 잘 보내세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앞에 bon, joyeux 요거 빼고는 다 이제 bon의 변형이 들어있는데 사실 bon Noel도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joyeux Noel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훨씬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앞에다가 bon 등등을 붙여주면은 전부 뭔가 기원하는 인사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말이다. 그럼 bon weekend 요것만 붙여주시면 인사, 주말 잘 보내가 되는 거고 이제 방학이다. 방학 재밌게 보내 라고 한다. 그러면 bonnes vacances 이렇게 봉만 붙여주시면 인사가 됩니다. 다음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제 일기예보, 기상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aujourd'hui il pleut, 오늘 비가 온다. 그럼 오늘이 vendredi인 거예요. 자, vendredi, samedi, dimanche 각각 금, 토, 일인데 요거 사실 몰라도 풀 수 있어요. oui et demain, quel temps fait-il? 자, demain, 내일은 그러면 날씨가 좋다 하겠죠. quel temps fait-il? 날씨가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날씨가 어때? 내일은 soleil, soleil가 태양이니까 태양. 그래서 답은 4번. 나머지 그러면 il neige, 눈 온다. 자, 오늘이 날씨가 좋았다면 내일 눈 온다가 가능하겠죠. 눈, 그리고 gris, 하늘이 흐리다. il fait mauvais, 날씨가 안 좋다. il y a encore de la pluie. il y a de la pluie라는 표현을 있긴 있는데 보통은 그냥 il pleu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il pleut, 비가 온다라는 표현이고 자,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이 표현이죠.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내일 또 온다라는 의미에서 encore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답입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u as une nouvelle couleur de cheveux. 너 새로운 머리 색깔이 있니? 자, 너 뭔가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머리 염색했냐? 새로운 머리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oui.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밑에 답이 ça te va très bien. 너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래서 va 여기 va라는 알레 동사죠. 알레 동사인데 알레 아 개경 이라고 하면은 그 주어가 누군가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약간 멍게 동사랑 똑같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으니까 잘 어울리네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답은 3번인데 껌딱지 언제 떠나니? 언제 떠나니? tu prépares quoi? 무엇을 준비하니? tu trouves ça où? 자, tu trouves ça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바꿔주면 답이 될 수 있어요. 뒤를 뭐라고 바꿔야 되냐? comment? tu trouves ça comment?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해준다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찾았니? 라는 의미예요. 너는 그것을 어디서 찾니? 그래서 토베라는 말이 영어의 find랑 같이 비슷하게 쓰이는데요. find가 정말로 찾다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뒤에를 구멍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구멍이 나오는 거 5번 보시면 구멍 같지? 요거는 그냥 안 보면 거죠. 어떻게 지내니?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va라는 것만 보고 똑같은 동사를 썼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적으면 틀리겠죠. 그래서 3번은 뭐냐? Qu'en penses-tu? Tu en penses? Tu en penses quoi? 뭐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쓰는데 뭐 Qu'en pensez-vous? 부로 붙인다면 Qu'en pensez-vous가 되겠죠. 이것도 그냥 구어체로 굳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Qu'en penses-tu?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3번.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거 약간 영어에서 문단으로 나오면 되게 뭔가 좀 헷갈리고 이렇게도 되지 않나 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 좀 되게 쉽게 나왔어요. 뭔가 물건을 사는 상황인데 요거는 초급 학습자들에게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당연히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Bonjour désiré, 무엇을 원하시나요? Je voudrais des tomates s'il vous plaît. 토마토를 산다. 그래서 다음에 답변이 2kg 달래요. 2kg. 그럼 얼마나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얼마나니까 combien 이 나올 것이고 très bien.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Boîte de ciseaux. 계란, 달걀 6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 Merci c'est tout. 그게 다예요. 이제 끝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표현이 이제 avec ceci 요거고요. 1번 avec ceci 여기 A번이고 그 다음에 8유로 이때오라고 했으니까 위에서는 가격을 물어볼 거예요. 자, 가격 물어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꽁비앙이거든요. 그럼 이제 꽁비앙 2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ça fait combien 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그런 가격을 묻는 말이라서 여기는 빼이기는 합니다. 주부성 내 꽁비앙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답이 맨 처음 올라갈 때는 그래서 답이 네 4번이죠. 그래서 주부성 내 꽁비앙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얼마나 뭐 넣어줄까, 얼마나 담아줄까, 얼마나 뭐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정확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드릴까요? 라고 묻는 문장이 쎄인 거죠. 자, 알렉스 씨 그거랑 또 뭐가 필요하냐? 그거랑 이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다음 14번 J'ai réussi à avoir mon permis de conduire. 자, J'ai réussi à 요거 구문도 항상 자주 나오죠. réussi랑 a랑 붙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동사원형 mon permis de conduire. 운전면허를 얻는데 성공했다. Je suis vraiment contente. 나는 정말 기분이 좋다. 만족스럽다. 아직도 permis de conduire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어려운 걸 뽑아보자면 ça se voit라는 말이 답인데 이게 se voit라는 대명동사의 형태가 되어 있죠. 대명동사가 원래 해서 제기용법 그리고 2번이 상호용법 보통 이렇게까지만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번으로 약간 수동을 만들어줄 때 수동태를 만들어줄 때도 종종 이제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ça se voit라는 말이 그래 보인다, 그래 보여 라고 해석을 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스스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tu n'arrêtes pas de sourire. 계속해서 웃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너무 기분 좋아 라고 했기 때문에 기분 좋아 보인다 계속 웃고 있네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자 1번 de rien, merci de rien 요거니까 아니죠. c'est triste 친구가 뭐 좋은 일 있다는데 슬프다 라고 하는 게 이상하겠죠. il ne fallait pas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 요것도 틀렸고요. ce n'est pas la peine 요거 4번이랑 좀 비슷한데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 pene라는 명사가 고통으로도 쓰이는데 이건 고통이 아니라 고통, 수고 이런 식으로 쓰여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ça vaut la peine 이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이 표현을 알고 계시다면 ce n'est pas la peine 이게 이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은 여기 ça vaut le coup 라고 하기도 하고요. 답은 2번.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 자, 계속 뭔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게 딱 봐도 보일 거예요. un billet pour Nice s'il vous plaît. 니스로 가는 표 하나 주세요. je n'ai pas bien entendu. 잘 못 들었다. 자, un billet pour Nice. 한 번 더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말했겠죠. 그래서 répéter. 요것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répéter. 그래서 3번. vous pouvez répéter.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되고요. au guichet de la gare. 자, 여기 기시라는 게 매표소. 뭐 창구 이런 걸로 써요. 그래서 역창구에서 역창구에서 니스로 가는 기차표를 사려고 했는데 잘 듣지 못해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다시 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ntend라는 거는 entendre라는 동사의 PP 과거분사형인데 이 entendre는 그냥 들린다. 정말 그냥 청력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할 때는 écouter라는 동사를 쓰죠.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자, 여기 누가 봐도 지금 금지가 써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 물을 들고 왔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장면이에요. Monsieur, 다음에 de boire dans le musée.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뭔가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1번, il est permis, 허락되었다. il est possible, 가능하다. 다음에 vous avez le droit. 여기 세 개가 사실 많이 섞여서 쓰이는데요.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뭐 할 수 있다,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vous avez le droit, 여기서 droit라는 말은 권리이기도 하고 법학 과목 이런 거 할 때 droit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vous avez le droit 해도 된다. 라는 말이죠. 4번은 살짝 다른 게 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oblige.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서 4번은 틀렸어요. 자, il est interdit. 얘가 금지된 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듣지 않았지만 우리 초급 회화 시간에 이런 표현들을 배우더라고요. il est permis, vous avez le droit, il est interdit, il n'est pas permis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u peux venir au cinéma avec nous cet après-midi. 너 우리랑 같이 오늘 오후에 영화관에 갈 수 있니? 가고 싶니? 갈래? 제안하는 거죠. 근데 je suis déjà pris라는 말이 이미 내가 taken. 선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약이 있다.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사람도 dommage, 아쉽다, 안타깝다, peut-être une autre fois. 그럼 뭐 나중에 가지. 그래서 1번, 3번, 4번 전부 다 약간 기분 좋게 승낙할 때 쓰이는 말이고요. 여기서 빠데코어는 별 말씀을 이런 얘기예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쓰이는 거라서 여기서도 뭐 1, 3, 4만큼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c'est impossible. 불가능하다. 내가 안 된다라는 표현 해야 되니까 5번이 답이겠죠. 다음 18번. lui je ne suis pas encore prête.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je ne suis pas pressée. je t'attends. 나는 지금 프레스되어 있지 않다. 프레스라는 게 압박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급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뭐 서두르는 혹은 바쁜 내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je t'attends. 너를 기다리겠다 라고 해서 앞에 괜찮다. 뭐 준비해라 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1번 dépêche-toi 완전히 반대죠. dépêche-toi 서둘러. ça me plaît. 마음에 든다. 3번 ça m'intéresse. 흥미롭다. 5번 c'est une bonne idée. 좋은 생각이야. 전부 틀렸고 4번 펑펑펑. 시간을 알아서 잘 써라. 좀 웃긴데 take your time. 뭐 얼마든지 준비하세요. 시간 쓰세요. 라고 하는 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19번은 알맞지 않은 거. 사실 요거 보고 문제를 안 보고 그냥 답이 1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았고 지금 n'oubliez pas votre examen de santé du lundi 17 novembre à 9h. 그래서 11월 17일 9시에 examen de santé 건강검진이 있어요. 건강검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검진일은 11월 17일이다. 맞아요. Vous ne devez pas manger pendant 8h pendant votre rendez-vous, avant votre rendez-vous. 그래서 vous ne devez pas manger pendant 8h. 8시간 동안 먹으면 안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그쵸? 건강검진 하러 갈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커먼센스죠. 그래서 1번만 보기만 하고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il faut être à l'air avec votre carte d'étudiant. 자, il faut être à l'air. 자, être à l'air는 정시에 도착하다. 4번 맞고요. carte d'étudiant 학생증 맞죠? 그래서 끝 1번 아주 1점짜리 문제 맞아요. 20번 알맞지 않은 것은 Pardon madame, je cherche la pharmacie. 자, la pharmacie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말들이 나오겠죠. 두 번째 사람이 allez tout droit et pharmacie est à gauche. 앞으로 쭉 가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까지 하고 나머지 전부 où est-elle? 자, 여기서 el이라는 게 pharmacie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맞고 c'est par où? 자, 이 par라는 전치사가 방향을 가리킬 때 약간 손으로 이렇게 막 가리키는 거 있죠. 요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라고 할 때 par가 자주 쓰이고요. 다음 4번 et se trouve où? 자, se trouve라는 동사는 etre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트라고 하면 뭐뭐 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뭐 이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있다 요 뜻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있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다도 아니고 뭐 있을 제자 쓰는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est dans quelle direction?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에 있나요? 어느 방향에 direction이니까 뭐 direction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은 elle est comment? 요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었거든요. elle est comment? 그녀는 어떻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녀가 진짜 여자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소개팅을 했거나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막 이럴 때 그녀가 어떤 사람이니, 어떻게 생겼니, 뭐 외형, 내면 다 할 것 없이 어떤이라고 물어보는 말이라서 3번이 틀렸어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위고의 absent aujourd'hui. 오늘 위고가 안 왔네. 결석이네. Oui, il n'est pas en forme. 자, être en forme 요거 체크해 주시면 건강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누가 붙었으니까 건강하지 않다. 뭐 어디 아픈가,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왜 아프냐? il a mal à la tête.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어요. avoir mal à 정관사 신체 부위 요것도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 촉적인 문법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A, C 두 개인데요. qu'est-ce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 일이 위고이고요. 그 다음에 qu'est-ce 여기서는 일리아라는 구문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게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그래서 A, C 두 개 써주면 되는데 qu'est-ce 그가 뭐 매트라는 동사는 사실 문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qu'est-ce 그가 무엇을 입니? 무엇을 뭐 넣니? 뭐 음식에 뭐 넣다 할 때 좀 매트를 쓰고요. 입는다, 씻는다 등등. 그래서 요거 이제 put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qu'est-ce 그는 무엇을 원하니? 뭘 원하니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A, C. qu'est-ce 그리고 뭐 qu'est-ce 이런 단어, 이런 문장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한 번에 묶어서 또 설명이 되는 것들이라서 A, C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글의 내용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아니말 있잖아요. 이거 약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나머지는 다 탈락이죠. 아니말 동물이니까 3번이나 5번 중에 하나겠다 했는데 symbole de la France. 프랑스의 심볼. 프랑스의 상징이다. 당연히 소탁인데요. 나머지 거 그냥 해볼게요. 여기 심지어 지금 봤는데 symbole 상징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프랑스의 상징 하면은 그건 고양이는 아니겠죠. 동물인데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5번 밖에 답이 없는데 1점이네요 역시. Il représente le courage du peuple français. 프랑스 국민의 courage, 용기를 상징한다. 다음, on peut le voir sur les vêtements de l'équipe de France de football. 자, on peut le voir. 이 수탉을 볼 수 있다. 어디에서? l'équipe de France de football.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옷에서 볼 수 있다. 자, 다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서는 못 보여지겠지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5번입니다. 23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여기 밑줄친 부분이 cherche midi à 14h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만 밑에 바로 물어봐요. ça veut dire quoi?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해서 ça veut dire rendre les choses plus difficiles.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일을 더 어렵게 만들다. 뭔가 여기 make things 다음에 어렵다 오지? difficult, more difficult.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해 주시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들다라는 뜻 바로 고를 수 있고요. 근데 cherche midi à 14h라는 거 지금 직역하면 뭐냐? 14시에 정오를 찾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은 시간을 착각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정신이 없다고 변덕이 심한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요것만 딱 보면. 하지만 밑에 바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골라주시면 돼요. 위에 내용 잠깐 보면 si on prend le métro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il faut changer 3 fois 3번이나 갈아타야 한다. c'est plus simple en taxi. 택시를 타는 게 훨씬 간단하다. tu as raison. 네 말이 맞다. on ne va pas chercher midi à 14h.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짓은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 지금 이거 해설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A, B 앞에서 말하는 거 처음 봤고 요거 밑에만 보고 풀어주시면 5번 정답이 되겠죠.
24번 송로버섯에 관한 대화라고 하는데 알맞지 않은 것. 자, 이거 일단 ABCD만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A 송 파시라 토베. 송로버섯 찾기 쉬우면 비싸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A 틀렸고요. 우는 샤샤 비트 시앙. 시앙. 개를 가지고 이제 뭐 냄새를 맡아 찾게 한다. 요거 뭐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A 송 파티 데 샴피뇽. 페아 파티드라는 말이 뭐뭐의 일부를 이루다 뭐 뭐뭐의 한 종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버섯 송로버섯이라고 해놓고 지금 뭐야 이게 버섯의 한 종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미 답이 B씨가 나왔어요. 4번 보시면 일리아나 셀몽 dans le nord de la France. 프랑스의 북부 지역에만 있다. 설마? 그냥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B씨라고 제가 적었는데 맞았고요. 일단 맞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내용을 볼게요. Tu as déjà goûté les truffes? 너 이미 먹어본 적 있니? 자, 그래서 tu as déja라고 했을 때 이미라는 게 시간상 이미라기보다는 경험을 물어볼 때도 déja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goûter라는 말은 맛보다 그냥 단순히 먹다보다는 맛을 보다 라는 의미고요. non, ce sont des champignons, n'est-ce pas? 아니, 그거 버섯 아니니? 라고 했을 때 oui, 맞다. 버섯이다. 그게 이제 세죠. 여기서 쎄가 나오고 il y en a beaucoup dans le sud de la France.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 매우 많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뒤에 나오는 페리고르 지역이에요. Le Périgord est surtout connu pour ça. 이 페리고르 지역이 특히 그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Les truffes coûtent très cher car elles ne sont pas faciles à trouver. 자, pas facile à trouver. 바로 여기 A. 얘가 틀렸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sud de la France니까 여기서 이제 또 대가 나오고 그리고 partie des champignons. 여기는 뭐 방금 여기 쎄 했고 시앙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Les truffes coûtent très cher. 아주 비싸다. 왜냐면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찾기 쉽지 않니? 왜? Parce qu'elles sont sous terre. 땅 밑에 있기 때문에, 흙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alors on se sert de l'odorat des chiens pour en trouver. 그래서 우리가 se servir de 뭔가를 사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예요. se servir de. 다시 한번 써보면 무언가를 사용하다 이런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도가 이것도 이제 후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도가 des chiens pour en trouver.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개의 후각을 이용한다. 그래서 맞죠? 시앙.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맞는 답은 네, 세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이거 1점짜리인데 제가 사실 여기서 살짝 멈칫했거든요. 근데 그 멈칫한 이유가 좀 부끄러워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드프랑스라는 지역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파리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드프랑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지명인데요. 이 지명 관련해서 글을 이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드프랑스 안에 여기 파리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권을 전부 합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울보다 파리가 또 한참 작고 경기도보다도 일드프랑스가 한참 작고 해서 인구는 우리나라처럼 2천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읽어봅시다. 일드프랑스 est une région très importante en France.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맞죠? Cette région comprend Paris. 자, 여기서 comprend이라는 말은 이해하다가 아니라 포함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포함하다. 그래서 이 지역이 파리를 포함하고 있고 et cet département 7개의 데파르트망이라는 행정구역. 이거를 따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번역어로 사용하지 않고 데파르트망이라고 씁니다. et compte environ 12 millions de personnes. 꽁트 여기서는 꽁트라는 동사가 세다인데 여기 뭐 포함되어 있다 몇 개가 있다라고 할 때도 꽁트를 쓰죠. environ 약.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되게 멈칫했던 건데 제가 정말 수학을 못하는데 그냥 수 자체에 약해요. 수학도 못하지만 수 자체에도 좀 약한 편이라서 12 million 하고 여기 12만 명 딱 나오잖아요. 12만 명 맞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잠깐 뭐지?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다가 밀리언 100만. 오케이. 이래서 자, 100만으로 생각해주면 1200만 명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2천만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많죠. 참고로 파리의 인구는 약 3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person, 그래서 이만큼의 사람이 있다. On vient y visiter, entre autres. 다른 무엇보다도 뭐 그중에서도 또 특히 뭐가 있냐, 뭘 방문하러 오느냐. Le château de Versailles, celui de Fontainebleau. 자, 여기서 쓸리는 le château를 가리키는 거라서 château de Versailles,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퐁텐블로 궁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 ou la maison de Van Gogh. 자, 그래서 maison de Van Gogh 하면은 반고흐의 집이죠.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있다. L'Île de France est le centre économique et culturel de la France. L'Île de France는 프랑스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중심지이다. 이거 전부 나왔어요. 에코노미 킬티랄. 근데 이거는 사실 따로 안 써줘도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이 뭐냐 그 교과서에서 따로 만들 때를 보니까 제가 한번 교과서 만들기에 참여를 한 적 있어갖고 그때 보니까 따로 그 단어표, 렉시크, 어휘표를 싹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포함이 덜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답 확인해보면은 베르사유 궁전 있다. 맞죠? 여기 120만 명이고 파리 포함 당연히 되는 거고 다음 병자문화 중심지다. 마지막 문장. 그래서 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정 이브 쿠스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번 사실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서 여기는 글을 좀 읽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Né en 1910, Jacques-Yves Cousteau est un explorateur français. 그래서 1910년에 태어난 정 이브 쿠스토는 프랑스의 탐험가이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explorateur belge. 벨기에인이다라고 여기 써놨는데 여기까지 이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만큼 읽었는데 답이 나와서 사실 더 안 읽긴 했거든요. 그래서 explorateur belge 요거 일단 틀렸고요. Né en 1910. 여기 1번 나왔죠. Il a vu le jour. 자, voir le jour라는 게 세상의 빛을 보다 이런 말 쓰죠. 그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생했다. 이거 1번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son bateau s'appelle Calypso. 요것도 이제 바로 다음에 son bateau Calypso라고 나와버렸죠. 일단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Il a inventé des machines pour respirer sur l'eau. 그는 개발했다. 발명했다. 근데 뭘? 물 밑에서 숨쉬기 위한 기계를 발명했다. Avec son bateau, la Calypso. 자, 그의 배인 칼립소와 함께 Il a fait des films. 그는 영화를 만들었고 et montré. 그리고 il a montré. 이었죠. 보여주었다. Combien la mer est belle.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1956년에 En 1956, son film Le Monde du Silence a gagné un prix au Festival de Cannes. 1956년에 그의 영화인 침묵의 세계, 고요의 세계,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Le Monde du Silence가 깐느 페스티벌에서 gagné un prix, 상을 탔다.
묶고죠. 스수기엔 늘리.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끔 강담이 드라며. 바다의 뭐 위대한 친구, 바다의 뭐 친구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제 강이라는 게 앞에 붙었기 때문에 뭐 위대한, 뭐 대단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붙을 때는 키 큰이 되겠지만 강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위대한, 대단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이사페 레게 알립소 이것도 맞고 웅뻥에스피할수록 아빅스 머신 그가 발명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의 영화들 중 하나가 페스티벌 디칸에서 상을 탔다. 이것도 맞죠. 너무 쉽게 2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레게마메 같은 에던 포마주 타이콘이 아주 잘 알려진 지주이다. bon? 이게 프랑스? 그래? 프랑스 거니? Oui, il vient de Normandie. 자, 그가 어디서 왔다. 여기서 물론 그가 사람은 아니지만 까망베르가 어디서 오다. 자, venir de, come from. 그래서 1점이 될 만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저는 사실 요거 정말 별 생각 없이 풀었는데 이게 좀 어색하다든가 논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스타 릴스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또 풀어보신 분들께 릴스를 막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면서 뭐 원어민한테 물어봤을 때 뭐 이거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한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별로 그렇게 이상할 게 없고 제가 뭐 다른 교재 작년에 썼던 뭐 그런 교재에서도 제미유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비교급을 하면서 그냥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나서 아 맞아 이거 실제로 쓰는구나 라고 이 정도로는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에미유 더 좋아한다 뭐 이게 낫다 그러니까 꼭 더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프레페레를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죠. 원론적으로 프레페를 쓰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더 뭔가를 선호한다, 좋아한다 보다 뭐가 나은 것 같아 이 정도의 그런 뉘앙스로 젬미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젬말 전부 안 되고 젬뿌 이것도 안 되고 젬비앙 요까지는 가능한데 뒤에 이 끄가 와서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꽤 좋아한다가 안 돼요. 젬부꾸 르케페 이것도 마찬가지. 비앙과 복구는 원래 들어갈 수 있지만 끄 때문에 살려주려면 미유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29번 빈칸에 이 들어갈 알맞은 것은 아마 그래서 요거는 배우지 않았다면은 좀 풀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프랑스를 아예 안 했다면 풀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보시면 Je dois partir pour Lyon ce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리옹으로 떠나야 한다. Tu peux garder mon chien pendant ce temps-là. 그 시간 동안 내 강아지를 돌봐줄 수 있겠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알아서 한번 채워보세요도 아니고 보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거든요. 요거 일단 보시면은 Je ne peux pas.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남는 게 Je ne 요거 두 개 지워주고 그 다음에 me en occupé 요 순서로 갈 건데요. 멍. 그래서 답이 1번 엉이죠. occupé. 요거는 순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대명사는 항상 동사 앞에 붙어요.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대명사는 동사 앞에 붙고 물론 이 동사가 뭐 어떤 동사냐는 약간 그 뭐 시제나 시제나 그 문장 구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대명사가 앞에 붙어요. 그리고 이 대명사 안에서의 순서가 뭐가 있냐면은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친구 있죠. 얘는 무조건 대명사끼리도 맨 마지막에 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키패드라는 동사 사용했는데 대명동사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그다음에 중성대명사 붙었고 그 다음에 동사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주네프판 언어키페가 되는 거죠. 이 엉은 그럼 뭘 가리키느냐? 느, 똥시앙. 너의 강아지를 돌봐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3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자, 요것도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 안 배우면 못 푸는 문제가 이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마몽 세투와 나피빌디 모드. 자, 엄마가 세상 제일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오트팜 네퓨졸리. 다른 여자는 네. 자, 지금 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더 예쁜 여자는 없다. 엄마보다 더 예쁜 여자는 없다. 오템. 엄마 사랑해요 하고. 이제 문페트 하면 엄마 뭐 어머니 날 이런 날에 이제 엄마께 두 자식이 선물을 드린 거죠. 카드를 드렸는데 여기 답은 오키노토상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고 나머지는 왜 안 됐냐? 샤퀸이라고 했을 때는 뭐 각각의 뭐 여성으로 바꾼 거라서 샤킹 요거 보시면 각자 이렇게 쓰이는 문장인데 이렇게 쓰이는 단어인데 샤키노토상 요게 올 수가 없어요. 샤킨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샤크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써주셔야 되는데 샤크 오트팜 요것도 좀 뭔가 어색하긴 해요. 제가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샤크팜이라고 해줘야지 각각의 여자들이라는 이제 뜻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느플리 요 문장이랑 호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느플리가 느빠에서 바뀐 그 느플리가 아니라요. 플리졸리 이걸 한 세트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빠가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빠가 없고 무언가 그 구문을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마지막에 백손은 뭐 백손느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A, C 들어오는 답은 없으니까 이제 일단 A밖에 없는 건데 백손 네 플리졸리 그 좋아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요것도 대명사예요. 부정의 의미를 담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쓸 수 없고요. 자, 오킨 얘만 형용사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키노토상 자, 그 어떤 뭐뭐도 아닌이라고 할 때 이제 옥균을 씁니다. 자, 그 어떤 다른 여자도 아니다. 근데 뭐 하지 않다? 엄마보다 더 예쁘지 않다. 그래서 1번 답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A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둘이 안 된다. 요 형용사, 대명사 요것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은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30점은 아닌데요. 30문제 중에 30문제 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놨었고요. 답 어떠신가요? 프랑스어가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공부해서 해볼만 한지 아니면 여전히 외고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남을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일반고에서 프랑스어를 배운다면 절대 이만큼 배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점수를 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더 좋은 수험장을 가고 싶다, 좀 더 분위기가 좋은 수험장을 가고 싶다 해서 선택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래도 요거를 내가 어느 정도 눈치가 좋아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서 풀 수 있어서 사탐을 좀 망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프랑스어가 이제 제2외국어 학문 영역이 전부 2022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주려고 좀 더 점점 쉽게 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만큼 이제 변별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뭐 공부를 했으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도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쉽게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내년에도 프랑스어를 계속해서 풀어볼 것 같고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풀어야지 라는 생각에, 이 정도는 쉽게 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다행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저의 자존감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어를 이제 보신 분들도 아니면 내년에 볼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정말 뭐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랑스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만 오버.